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싶은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민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말과 글은 결국 같이 가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말 따로 글 따로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기와 글쓰기를 한꺼번에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둘 다 잘하고 싶잖아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그 정도 욕심이 열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짧은 영상이지만요. 다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아마도 나의 말과 글 실력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법에 대한 감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일을 할 때요. 보통은 말과 글이 다 중요하죠. 미팅하고 회의하고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말로 하죠. 또 보고서 쓰고 제안서 쓰고 메일을 주고받는 일도 너무나 일상입니다. 이거는 써야 되는 일이죠. 업무할 때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에서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도구가 바로 말과 글이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요. 특히 일하면서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써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보통은 접근을 따로 하세요. 말하는 연습 따로, 글 쓰는 연습 따로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말과 글에는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있다고 해서 말 연습 따로 하고 쓰는 연습 따로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 좋아야 글이 좋고 글이 좋아야 말이 좋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 말하기 능력과 글쓰기 능력을 동시에 키울 수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저는 제안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말하듯 쓰고 글 같은 말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보자는 거죠. 저로서는요, 이게 아주 오래된 꿈이자 궁극적인 이상입니다. 말 같은 글을 쓰고 글 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전제 하에서요, 이제 정말 말과 글의 차이를 짚고 넘어갈 차례입니다. 사실 제가 에세이 쓰기 강의할 때마다 다상량이라고 하죠. 쓸 때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수강생분들한테 이 대목을 한 번씩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과 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 첫 번째 영상에서 글은 쉬워야 되고 말은 더 쉬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간단히 드리긴 했는데요. 그 지점은 엄밀히 말하면 읽고 듣는 수용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말하고 쓰는 주체, 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진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말의 본질은 즉흥성이고요. 글의 본질은 숙고라는 겁니다. 즉, 즉흥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의 것, 생생함과 연결됩니다. 반대로 숙고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깊고 정제되어 있고 구조적입니다. 결론적으로요. 말하듯 쓴다는 거는요. 자연스럽고 생생하게 쓴다는 얘기입니다. 글 같은 말을 한다는 거는요.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하건 간에 그 말의 깊이와 논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말 같은 글, 글 같은 말은 아주 훌륭합니다. 내 글을 읽는 독자가 종이 위에서도 생생함을 느낄 수 있도록 쓸 수 있다면요. 또 즉흥적으로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알차고 정제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내 말과 글의 경쟁력은 탁월해집니다. 잠깐 음악의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음악 좋아하세요?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뭐 특별히 음악적인 조예가 깊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늘 일상 속에서 BGM, 백그라운드 뮤직을 틀어두는 편인데요. 이번에도 제가 음악을 틀어두고 이 영상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말과 글을 음악 장르에 비유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말은 재즈 같은 거고요. 글은 교향곡 같은 겁니다. 재즈의 속성이 즉흥성이죠. 가수나 연주가가 같은 곡도 그때그때 자기 감정과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변주를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즈는 다른 음악 장르에 비해서 훨씬 자유롭죠. 반면에요. 교향곡은 치밀하게 설계된 구조적인 예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 떠올려 보세요. 빰빰빰빰 빰빰빰빰 아시죠?
교향곡은 기본적으로 4악장이고요. 청각을 잃은 베토벤이 자기 스토리를 풀듯이 비극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서사적 구조를 완벽하게 계획하고 구현한 작품입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말은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러움이 생명입니다. 글은 치밀한 구상을 갖고 써야 기본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높아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혹시 우리가 바보같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말 같은 글을 쓰고 글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글을 즉흥적으로 내키는 대로 쓰고 하나 말하기 위해서 무진장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결코 아니겠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말도 글도 다 망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말에도 글의 장점을 반영하고 글에도 말의 장점을 추가해서 말과 글 각각이 가진 단점을 보완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말과 글의 갭이 차이가 줄어듭니다. 연습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한다면 일단 글로 써보세요. 단, 말하기 위한 글이라는 생각을 갖고 쓰세요. 그러면 말하듯 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정치가였고 작가였고 위대한 웅변가였던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글을 쓰고 말을 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처칠은요. 언어의 힘으로 대중을 결집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죠. 늘 직접 구술을 하면서 타이피스트한테 자기 말을 받아치게 하는 방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원고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피와 땀, 눈물과 노력밖에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 기간에 총리직에 올라서 의회에서 했던 첫 번째 연설의 명문구로 꼽히죠. 저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제 노력을 드리겠습니다. 처칠은요, 말하는 글을 쓰면서 항상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압축하지 않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다. 내 생각의 핵심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분명히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꿔 말해서 글을 쓴다는 거는요, 결국 자기 생각을 정확하고 단단하게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정리된 생각은요, 콘텐츠가 됩니다. 정리된 생각이 말로 나오는 순간에 우리는 글 같은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밖에 말하기에 필요한 적당한 쇼맨십이라든지 태도와 관련된 스킬 같은 거는요. 이런 콘텐츠의 질적인 문제에 비하면 사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들을 게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생각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 글도 잘 쓰고 말도 잘합니다. 평소에 꾸준히 글로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되 말을 위한 글을 쓴다는 점을 잊지 않는다면요. 분명히 말과 글이 함께 좋아질 겁니다. 제가 조민진의 웨이투고 채널을 운영하다가 이 말근력 채널을 추가로 개설했는데요. 이 채널만큼은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을 겨냥해서 저도 작정하고 진지하게 운영해 볼 계획입니다. 아마 점점 더 만족도가 높아지실 테니까요.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감 댓글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